자, 전정부 자체는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대내적인 가치가 있고 대외적인 가치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를 대표하는 게 바로 능률성이에요. 이를 대표하는 게 민주성인데, 이러한 이제 대외적 민주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소위 프론트 오피스에 근거에 추구하는 가치를 얘기해. 프론트 오피스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직접 누구랑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걸 얘기해요. 대민 업무. 거기 여러분들 이번에 프론트 오피스 해가지고 대민 업무가 바로 뭐야? 고객 접점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 국민을 위한 전자정부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게 바로 민주성 구현이야. 거기 기업군의 행정에 민주성이란 말 나왔나?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겠고 공개돼야 되겠고, 그래서 개방성 제고란 말이 나왔죠. 근데 이제 대내적 오피스, 여기 보자. 대내적 가치를 얘기할 때는 백 오피스야. 그러니까 자, 여기 시민과 직접 접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프론트가 되겠지만은, 접점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지원을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지원하는 뭐라나 후선 지원 업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후선 지원 업무가 추구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내 업무의 행정 내부의 기업군의 효율성 제고, 생산성 제고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은 대내적인 가치는 이제 니은볼에 효율적인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쓰고 있는 각종 여러분들 행정 정보 현상이 쭉 나오고 있는데, 사무 자동화 OA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문서 유통체계, 아까 EDI 얘기했죠. 컴퓨터 간에 여러분들 문서 없이 포맷된 형식에 따라서 교환하는 것 이기겠고, 정보의 공동 활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의 재설계 필요하고, 그 다음에 ERP가 나왔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E는 엔터프라이즈 기업, 엔터프라이즈. R을 얘기할 때는 리소시즈 자원을 얘기합니다. 리소시즈 자원. 그리고 P를 얘기할 때는 플래닝이야. 이걸 이제 보통 전사적 자원 관리라 그래. 뭐라 한다? 전사적 자원 관리. 전사란 말은 전방의 모든 면 그런 말이야. 전사적 자원 관리. 자, 써보자. 통합적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통합적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회사의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 모든 업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자동 조절해주는 전산체제. 효율적으로 자동 조절해주는 전산체제를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뭐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생산 자체를 100대의 자동차를 생산을 해야 돼. 그럼 1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각종 물품을 구매를 해야 돼? 해야죠. 그럼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어떤 회계를 봐야 되겠고, 현재 자금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매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구매 자체의 금액을 좀 줄이면 돼, 안 돼? 자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구매를 좀 줄이면 생산 물품도 좀 작게 좀 만들겠죠.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제한된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한정된 자원을 갖고 이러한 흐름 자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동 제어 장치예요. 현재 자금 자체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생산 자체에서 요구하는 건 이만큼 요구하는데,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자금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산을 이만큼 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이런 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한 ERP라고 그럽니다. ERP. 뭐 개념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다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내적인 가치, 후선 지원 업무를 대표하는 내용이다. 그 표현이에요. 그 중에 가져가시고. 그러면 이제 가정 친화적인 여러분들 근무 방식이 나와요. 재택근무, 유연근무가 나왔는데, 이러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다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두 장을 넘겨보세요. 44페이지 펴보시면 스마트워크라는 게 나와요.
나오죠. 이 스마트 워크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작년도 국가직의 시험 문제로 왔어. 중간에 스마트 워크 나온 거 보자. 고정된 근무 장소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에 따라 일하는 방식 대신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근무 방식을 스마트 워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 향상과 유능한 인재 확보, 고객 만족도 향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1과 3 일의 과정의 조화를 기할 수 있다. 특히 육아, 가사의 부담이 많은 여성 근로자들 일찍은 일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택형 근무를 얘기할 때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근무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 거 많아. 책을 쓰다 보면 여러분 책 레이아웃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레이아웃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뭐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사람들이 다 가정주부야. 그럼 그 친구들하고 통화하면 다 집안에서 저 컴퓨터 같은 거 통화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서 이제 수입 자체는 일정치 않겠지만 일단 출판사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출판사 직원이야. 직원인데 그렇게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스마트 워크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재택형 위성 사무실형 이동형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읽어보라고. 알았습니까? 이동형 자체 맨 끝에 보자. 장소나 시설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활용하여 이런 형태. 현재 그 고등학교 동기 한 놈 가운데 여기 보자. 삼보 컴퓨터 있죠. 거기 이사하다가 그만둔 놈이 있거든. 한 직장 그만둔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0에 그만뒀으니까 5년 됐네. 근데 이놈아가 그래서 이제 그만뒀길래 야, 너 50이 젊은데 어떡하냐 하니까 얘는 걱정을 안 해요. 세계 여행을 다녀. 그리고 이제 여행 다니고 난데 가끔 이제 와가지고 국내 오면 전화해서 만나고 그러는데 얘 뭐 하는지 알아요? 기업한테 무슨 프로그램 설계하는 걸 의뢰를 받아. 컴퓨터 하나만 갖고 나가. 외국. 거기서 작업하는 거야. 거기서 작업해 가서 보내주고 여행하고 다 다니고 돈 받아가지고 카드 긁고 처먹고 다 처먹고. 부러워 죽겠어요 여러분들. 요새 그런 근무가 있더라고. 이게 지금 얘기한 이동형이에요. 이동형. 이게 스마트 워크에 들어간다. 개념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갈 것. 알았죠? 자, 다시 앞쪽으로. 자, 그럼 지금 얘기한 것들은 대부분 바로 대내적인 가치와 관련된 거고 대외적인 가치를 얘기할 때는 거기 기업권의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개방성 제고했고 이로선 고객 규제의 행정이 필요치 않아? 필요하죠. 원스톱, 논스톱 구현, 근린 정부. 근린 정부란 말은 뭐야? 이웃하는 정부예요, 여러분들. 정부가 바로 이웃에 있어. 여러분, 이건 별거 아니에요. 현재 보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편의점 가서 등처분 뛴다 안 뛴다? 그게 이웃에 있는 정부예요. 직접 우리가 여러분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고 옆에 있는 이웃집에 있는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편의점 가가지고 여러분들 등처분을 뛸 수가 있는 그런 정부 형태. 이게 근린 정부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게 근린 정부야. 이웃에 있는 정부예요. 이웃에 있는 정부. 그 다음에 정보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정책 고객 관계 관리 PCR에 나왔는데 이게 바로 맞춤형 정보 제공이에요. 맞춤형 정보 제공이 PCRM을 얘기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폴리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의역할 때는 맞춤형 정보 제공 및 관리를 하는 것을 PCRM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법제처에다가 이메일 링크 클릭 신청하면 그 분야만 보내준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렇죠? 이게 다 PCRM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디귿번에 이제 보편적 서비스로 왔는데 보편적 서비스에 가장 추가하는 목적을 얘기할 때는 거기다 공평성 제고야. 뭐의 제고? 공평성 제고인데 자, 보편적 서비스가 무엇인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장을 넘겨서 44페이지. 자, 중간에 보편적 서비스란 말이 나와. 자, 보편적 서비스 자체를 얘기할 때는 보자. 전자정부에 의해 누구나 어디서나 정부에 대한 접근과 참여, 이용, 공유가 자유롭고 공평하게, 거기 공평하기란 말 나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누구라도 연결할 수 있다는 것,
양질의 서비스를 발수하는 것, 요금에서 차별화되지 않는 것, 예, 보편적 서비스 그러는데 이 보편적 서비스를 적어보자. 유비쿼터형 정부라 그럽니다. 뭐란다? 유비쿼터스형 정부. 유비쿼터스형 정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비쿼터스형 정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비쿼터스형 정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았습니까? 유비쿼터스형 정부라고도 얘기합니다. 유비쿼터스란 말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어떠한 기계 장치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전자정부와 관련돼 접속할 때는 데스크탑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요새 뭐 이동형 우리가 스마트폰 갖고도 접근이 가능치 않아. 가능합니다, 여러분. 카 내비게이션 갖고도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 여러분 와이파이 그런 게 구축돼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가 있어 없어? 자, 학원에 와이파이가 구축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각종 우리가 그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포털 서비스를 검색할 경우에도 돈 내 안 내? 와이파이 이용할 때는 돈 안 내잖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참 잘 짓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세계 강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자 이 시대에 맞게끔 국가가 좀 갖춰져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세계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나라가 무역되고 19기 10번째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30년 안에 한 5위 안까지 들어올 거란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아들 녀석이 독일 출장 갔거든. 근데 이제 동생 녀석이 따라갔어. 형 따라간 거야. 왜 숙소가 있으니까 가서 잠은 공짜로 자잖아. 집 밥 처먹고 그런 거 비행기 값 해서 걔는 독일 여행 다니려고. 그래서 지 형은 새벽에 나가서 밤 12시에 오는데 동생 녀석은 맥주 매일 처먹고 맥주가 더 싸대. 맥주 한 병에 1,000원이고 물은 4,000원, 7,000원씩 받는데 약간 큰 거는 7,000원, 약간 작은 건 4,000원. 그러니까 맥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취해 있어. 맥주 먹고 할아버지 이렇게 전화 와요. 그 저기 뭘로? 와이파이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근데 거기는 와이파이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호텔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지금 시간 차이가 8시간 차이 나거든. 그러니까 뭐 8시간 차이라니까 여러분들 뭐 잘만 할 때 뭐 새벽 1시 정도에 이 녀석이 전화해. 가지고 이것도 뭐 화상통화 그런 거 그러는데 근데 나가서는 그게 안 된대. 그러니까 독일은 굉장히 선진국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전자 분야 같은 경우는 한국 여러분들 독일보다 더 여러분들 굉장히 보편화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는 한국이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비쿼터스형 전자정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공평성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죠.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아 안 받아? 그렇죠. 중단 없이 실시간 정보 제공받을 수 있는 거 유비쿼터형 정부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개념의 형태 정도 숙지해서 가지고 가시고. 알았습니까? 자, 그럼 보편적인 서비스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여간에 뭘 얘기했냐? 대외적 가치와 관련된 행정정보, 전자정부의 운영 방식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말씀은 이제 쌍가루 번에 또 절 바꿔서 그럼 전자정부 입장에서는 정보자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보자원 관리는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자. 그럼 여러분들 정보자원 관리 도구가 있어요. 거기 뭐가 나와? 정보기술 아키텍처란 말이 나오죠. 이 정보기술 아키텍처 자체를 얘기할 때는 각종 정보자원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 정보자원들 사이에는 서로 일정한 연관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 연관성 자체를 설계한 설계도면이에요. 이 정보 자원은 요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전자정보가 구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보 자원 간의 관계를 연결 정리한 밑그림, 설계도. 이게 지금 얘기한 정보기술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어딜 보냐 하면은 세 번째 줄 끝에 보자.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밑줄. 정보자원 간의 관계를 연결 정리한 설계도 이렇게 나왔죠. 이게 정보기술 아키텍처인데 그럼 이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우리가 설계할 때 구성할 때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참조 모형. 뭘 참조해서 설계 도면을 만들어야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참조 모형 자체가 5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겁니다. 거기 BRM 업무 참조, PRM 성과 참조, TRM 기술 참조, 그 다음에 SRM 서비스, DRM 데이터 참조에서 5가지인가 6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요건 좀 외워두는 게 안전하겠지?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말이 이상하지만 대입이 성기 없어. 대입이 성기 없어. 좀 말이 이상하지만 자, 대입이 데이터 참조 모형 됐습니까? 성과 참조 모형. 서비스 참조. 업무 참조. 기술 참조. 뭐 순서가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에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지금 얘기한 내용 가운데 여기 보자. CRM 있어 없어? CRM 없어요. 이 CRM은 아까 제가 PCRM 얘기해서 그랬어요. PCRM 자체는 정보가 쓰는 거고 민간 기업이 쓰는 것을 CRM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커스터머,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의 약자야. 자, 적어보자. CRM은 적어보자.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 프로세스는 업무 처리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 인력을 정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보. 인력을 정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보를 보통 CRM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 정보,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맞추면 정보 제공이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CRM인데 CRM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정보 기술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보 기술 아키텍처와 관련돼서 자, 옆에 여러분들 그 메뉴 옆에다가 1 해놓고 행정자치부 장관 점점 찍어라. 1 해놓고 동그라미 1 행정자치부 장관 점점 적으셔야 합니다. 적어야 돼.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근거한 기본계획을 수립.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근거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 장관이에요. 알았습니까? 알았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밑에다가 미창부 장관 점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하는 게 틀려. 그럼 이 사람은 뭐라냐? 적어보자. 5개년 5년 할 때 5개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 미창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누구다? 행정자치부 장관이고. 구분해 두세요. 헷갈려. 알았죠? 이건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외워야 합니다. 암기사항입니다. 자, 그거 봤으면 통합전산환경 그건 보지 마시고 바로 43페이지에 첨삭지도에 또 정리할 게 있어요. 자, 거기 전자정보법 제4조에 전자정보의 구현 원칙이라는 게 좀 나오자. 자, 구현 원칙을 볼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1번에 대민 서비스 전자와 국민 편익 증진의 원칙. 전자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2번째 행정 업무 혁신해야 돼. 전자정보에 맞게끔 행정 업무를 혁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성 향상의 원칙 나왔고, 다음 3번 나온 거 보자. 정보체제는 안전성. 각종 여러분 국가정보라든가 개인정보를 여러분들 관리하는 건데 이게 외부로 여러분들 유출되면 문제가 돼야 안 돼. 되지?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해야 되겠죠. 4번째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 원칙 나왔고, 그 다음에 5번에 행정정보 공개 및
공동이용 확대 원칙이야, 공동이용 금지 원칙이야? 확대 원칙이야. 확대 원칙. 자, 그 다음에 6번에 중복 투자 방지 및 상호 운영 증진의 원칙 나왔고, 알았습니까? 2항도 가져가야 돼. 전자정부에 구현을 할 때는 뭐를 기반으로 한다? 정보기술 아키텍처, 그 설계 도면에 근거하여 전자정보를 구현하자,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거 내용은 숙제에서 가져가야 되겠고, 자, 그것 한번 적어보자, 여러분들. 거기다가 기술 개발 및 운용 외주는 바깥으로 준다 그런 말이야. 외주의 원칙은 2014년도 법률 개정에 의해 폐지됨. 과거에는 여러분들 기술 개발 운용 외주의 원칙이 있었어. 그러니까 전자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여러분들 기술을 개발해야 돼. 그걸 정부가 하지 말고 어디로? 민간한테 외주를 주라 그랬거든. 근데 그 조항이 폐지가 돼서 지금은 이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전자정부의 원칙에 그걸 집어넣으면 맞아 틀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좀 별도로 좀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자, 그다음에 저 2조 정의 논점 없고 그 다음 페이지 뭐 다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전자정부의 원칙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45페이지 또 이번엔 또 절을 바꿔서 지식행정론 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식행정 자체는 이제 무엇인가 보자고, 두 번째 줄 행정의 목표 달성 그리고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 그러한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고 축적하고 공유하고 또 학습 배우기도 하고 활용하는 연속적 활동을 지식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식행정 자체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식의 본질을 좀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그 지식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뭐가 나와요? 암묵지가 나왔고, 또 하나가 뭐가 나왔어요? 형식지 두 가지가 나왔다. 암묵지를 얘기할 때는 별거 아니에요.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지식이에요. 박스 나온 거 봐.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주관적인 지식이야. 이건 여러분들 뭐 자전거 타는 거 말로 표현하기 쉬워요. 어렵죠. 도예공이 도자기 빚는 거 말로 표현하기 쉬워요. 어렵죠. 이게 바로 암묵지예요. 근데 형식지를 얘기할 때는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 객관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각종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사용 매뉴얼 나와 안 나와? 이게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형식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묵지는 일반적으로 경험을 통해 몸에 밴 지식이 암묵지를 할 수 있겠고, 형식지는 일반적으로 언어를 통해 습득된 지식을 얘기합니다. 암묵지는 전달 때 어떤 비유나 은유를 토대로 많이 전달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이쪽은 언어를 통한 전달, 전수하기 어렵고 상대로 쉽다. 양자 구분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식 행정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식의 변환 과정 자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변환 과정 자체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46페이지에 중간에 박스가 나와요. 박스 지식의 변환이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 제일 먼저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가는 것, 그걸 사회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예공이 도예 기술을 바로 제자한테 전수를 해야 하죠. 이게 지금 얘기한 사회화야. 여기 암묵지가 옆에 형식지로 가는 거, 그래서 외제화야. 계룡산에서 돌을 닦은 사람이 30년 동안 닦은 지식을 책자를 만들어서 외부로 발간해서, 이게 뭐야? 외제야. 자, 그 다음에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가는 건 내재화. 각종 여러분들 교재의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자꾸만 내면화시키고 있다. 이게 바로 내재화예요. 쉽게 얘기하면. 됐습니까? 연결할 얘기했더니 형식지에서 형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각종 통계 자료 몇 개를 다 수집해가지고 하나의 보고 작성했다. 그럼 이게 연결화야. 정 안 되면 여러분들 대학교 래퍼 쓸 때 짜집기 해야 하네. 그것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연결화예요. 알았습니까? 자, 이 책은 맨 앞에 보자. 맨 앞에 표지에 기밀저야, 기밀편저야. 편저야. 이 편저가 연결화야.
각종 기출문제 이론들을 묶어서 연결한 거 하는 게 한 거고, 여러분도 행성학 이론도 내가 만든 이론이 아니잖아. 국내 학자들 자체가 만든 이론을 제가 어떻게 연결한 거 아니야. 이게 다 지금 이게 연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구현된다? 지식 행성은 구현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47페이지 지식 정보화사에는 어떤 성격이 있는지 성격 보세요. 자, 1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의 현상은 잘 봐봐. 조직 간의 상호 협력보다 경쟁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경쟁보다 상호 협력 그러면 틀려. 내가 출제위원이면 무조건 이거 문제 내고 싶어. 출제 안 나왔지만 여기 보자. 우리가 이 전자정부 형태는 새로운 문제를 계속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기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죠? 그럼 두 번째로 한거 보자. 조직의 주된 자원, 인력 구성이 좀 어떤 식으로 이원화돼. 전문성을 가진 집단하고 또 하나 뭐가 나와? 임시직, 계약직 집단으로 이원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출판사 같은 경우 이거 보자. 출판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소형 출판사가 민감한데 사장이 있고 밑에 여러분 실장 그리고 뭐 격리 담당하는 직원에서 셋밖에 없어. 좀 작은 출판사는 다 외부로 계약이나 외주를 줘. 일단 여러분들 저자는 외주에 계약을 토대로 나한테 준 게 안 준 게? 나한테 준 거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렇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여러분 레이아웃 짜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가정주부하고도 계약 맺어.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이야. 이렇게 이원화되고 있다. 세 번째, 강한 문화에서부터 어떻게 바뀌어? 여성 문화로 바뀌고 있죠. 요새 강한 남자 좋아해 싫어해? 상남자보다는 훈남이 더 인기가 많아 안 많아? TV 보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또래 누구야 무슨 걔 누구야? 요새 걔 무슨 달 하얀 나오네. 박보검? 걔 요새 뜨지? 그 옆에 누구야? 송중기도 부드러운 남자로 뜨는 거 아니야. 요새 부드러운 남자가 뛰지 상남자가 뜨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엔 나훈아, 최민수가 누군지 알죠? 그 이상하게 생긴 애잖아. 그 해가지고 껄렁껄렁거려간 놈, 최부령 아들. 그 상남자가 인기가 많았는데 요새는 아주 훈남이 인기가 많아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노량진 가기를 26년 쭉 하다 보니까 현재 옛날에 이제 인기가 많았거든. 진짜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행정학 자체에 강의할 때 하여간에 제일 많았으니까. 근데 요새는 나같이 좀 강한 사람들하고 늙은 사람들은 싫어해. 보면 요새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 여선생이나 남선생이나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부드럽더라고. 인상이 유해요. 그리고 상냥해. 좀 여러분들 딱딱하게 그런 애들은 안 보여. 며칠 있다가 안 보여. 집에 가 있어야지 요새. 요새 좀 그 문화 형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가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한 문화보다 여러분들 여성적인 유연한 문화가 좀 강조되고 있다. 여러분 지식이나 정보 그러면 좀 유연한 성격을 띠어 안 띠어? 띠죠.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가 등장하고 있고, 연공서열에 대한 보상 체계에서 개인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 능력에 대한 보상 체계. 이걸 일명 지식급이라고 그래. 뭐란다? 지식급. 지식. 어떤 지식을 창출했다. 그 새로운 지식을 적용하여 여러분들 조직에 효과성에 기여했다. 그럼 보수가 지급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거 봤으면은 여러분들 지식관리 시스템 나온 거 보자. KMS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식관리 시스템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조직 구성원 개인이나 조직 전체 차원의 지식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 이게 바로 지식관리 시스템이다. 개념만 좀 가져가시고, 그럼 기존 정보하고 지식 정보와의 차이점이 쭉 나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기존 정보 자체를 얘기하던 내부 지향이에요. 지식 정보하고 비교해 볼 때
근데 지정부는 상대적으로 바깥의 고객지향, 환경을 보다도 긴밀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지향이야. 그 다음에 기존 정부는 거기 보자. 부르크라시란 말을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을 하죠, 우리가? 그렇죠? 관료제로 번역을 하죠. 근데 번역을 뭐라고 해놨어요? 이게 관료주의라고 번역했는데 선생님이 번역한 게 아니야. 학생이 번역한 건데 나는 관료주의 싫어해. 이거 번역 잘못한 거야. 관료가 지배하는 거예요. 관료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관료주의라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지. 여기 번역을 개판을 해놓고 적어놔가지고 크라시란 말은 지배 아니야, 지배. 그죠, 여러분들? 어? 이거는 이제 관료가 지배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자. 요쪽은 여러분들 인테리 크라시는 그럼 뭐가 지배하는 거야? 지식이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정확한 표현인데. 예를 들어 어떻게 관료주의, 지본주의 깊이 표현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박사야. 이 책 쓴 사람은 박사가 아니야. 나도 박사야. 우리 행성학 개론은 내가 더 많이 연구한 것 같아. 26년 동안 개론만 연구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저 번역이 좀 잘못된 걸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자. 그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들 정책 수단 자체라는 거 보자. 정책 수단 자체는 왜 필요한가? 어떤 규제를 위해서, 권한을 갖기 위해서 정책 수단이 등장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지식에 기반하여 정책 수단이 탄생합니다. 고객이 거의 고려가 안 되고 효율성만을 강조했고, 이쪽은 고객 만족을 중시한 효과성을 강조합니다. 고객 만족이 목표가 되는 게야. 그 목표 달성도를 효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냥 목표랑 관계없이 무조건 산출의 극대화, 이게 바로 효율성이에요. 여기서는 알았냐? 목표 관계없이 산출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게 이게 지금 얘기한 바로 뭐다?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나온 거 이해했어요? 투입에 관한 지식, 이쪽은 산출에 관한 지식이 발달되어 있고, 관료적 피라미드는 계층제를 얘기하죠. 유기적 브레이크 구조는 평면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면 구조. 자, 탑다운은 위에서 결정해서 다운, 아래로 지시하는 게야. 위에서 결정해서 아래로 지시. 근데 이쪽은 뭐가 나왔어요? 미들업 다운 관리. 미들업 다운 관리는, 미들은 중간 관리 계층이 중심이 된 관리를 얘기해. 여러분들 지식행성 파트에서는 여기 보자. 지식관리 파트에서는 새로운 조직의 형태를 강조하는데 그 조직이 바로 팀제야. 요새는 여러분들 보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수많은 팀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직제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다 팀이야. 쫙 팀. 그럼 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개발을 하는 거기서. 거기서 기술 개발시키는 거야. 스마트폰과 관련된 무슨 어떤 기술 개발을 팀 자체. 그럼 어떡하냐? 기술 개발할 사람 팀 단위로 보너스가 지급이 돼. 현지 친구 한 녀석이, 현직은 못나지만 친구는 잘 뒀어. 그래서 한 녀석이 한양대학교 있죠. 그 한양대학교 그 공대 나온 놈이 있는데, 이놈아가 이제 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잘못 들어가서는 회생활이 진짜 힘들어요. 그건 적응도 못하고 해서 그만둘까 하면 나오면 술 처먹자고 막 그러더니 늦깎이가 돼가지고 41인가 그때 회사에서 외국 유학을 보내죠. 석사를 마쳤거든 국내에서. 그래서 가서 박사를 따가지고 삼성으로 들어와서 얘가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인물이 돼.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금탑상 들어봤어요? 금탑, 은탑상 그런 게 있어. 금탑은 재벌 총수 이래 들어봐도, 그리고 그 밑에 사장,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사장, 걔들이 은상을 받아, 산업 은탁을 받는데 얘가 산업 은탑상을 받았어. 삼성전자에 있는데 사장도 아니야. 그냥 이사야. 이사인데 상무이사예요. 전무이사도 아니야. 상무이사 되게 많아. 근데 상무이사를 지금 몇 년 한 줄 알아? 11년째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오자마자 상무이사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상무이사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걔가 가능한 게, 걔가 지난번에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술값도 안 내, 이 새끼. 그 이유가 걔가 술을 또 안 좋아하니까, 내가 술 좋아하니까, 내가 술 처먹으니까 내가 값 내야 돼, 안 내야 돼. 해야지. 아이, 개새끼 술 다시 먹고. 닭도 못 먹어. 지금 닭 얼마나 좋아하는데, 난 걔 삶이 싫어. 그래서,
닭 싫어하지 술 싫어하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하여간 이제 그 녀석이 여기 보자. 지난번 얘기하는데 그럼 니들 뭐 새로운 뭐 기술 개발하고 칩 개발 어떠냐? 그럼 팀 단위로 보너스가 지급된대. 금액은 얘기 안 하더라고. 좀 많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약간 뭐 차등급을 받겠지만은 팀 단위의 공유 보너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미들업 다운 관리, 중간 관리 계층이 중심이 된 그러한 조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지식정보예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기존 행정관리하고 지식 행정관리의 차이점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기존의 행정관리는 조직의 구성원 기량과 경험이 일괄성으로 소모.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그냥 소모품으로 파악하는 게야. 중요한 어떤 자원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자원으로 파악하면 그들의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향상을 시켜 안 시켜?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쓰고 갖다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쪽은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개인을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파악하고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향상시킨다. 조직 내의 정보나 지식이 분자라 파편화는 개인 소유야. 개인 소유. 근데 이쪽은 뭐야? 지식을 공유를 해 함께. 그럼 공유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죠. 그게 바로 지식과 재향상 및 확대 재생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지식의 개인 사유화. 이쪽은 뭐야?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이쪽은 그냥 뭐 지식의 중복적 활용, 새로운 지식 개발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활용으로 끝나. 이쪽을 얘기할 때는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계층제 조직, 학습 기반과 관련된 게 바로 지식행정관리죠. 그 밑에 내용들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전자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론을 쭉 얘기했는데 조금 쉬었다가 이론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뒤에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페이지. 그 상단에 제가 정보자원의 3대 자원과 4대 자원을 정리해서 가져오라 했어요. 그래서 4대 자원 자체를 얘기할 때는 1번, 2번 묶어서 체제 자원 얘기했죠. 자료. 그냥 4번은 그냥 조직 자원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그리고 넘겨서 보자. 동상을 넘겨서. 35페이지 맨 위에 첨삭 지도에 보시면은 정부와 관련 몇 가지 원칙 얘기했죠. 정부의 거래상의 법칙 기억나죠? 자, 그리고 그로스의 법칙의 반대말은 무어의 법칙 얘기했고, 정부의 빈익빈 부익비 현상을 뭐라 그랬어요? 마타이 효과. 정보 독점에 근거한 전체주의를 전자 전체주의겠죠. 아까 이런 전자 뭐 얘기했어요? 페놉티콘. 전자 페놉티콘 같은 경우에도 정보 독점으로 인한 여러분들 전제와 현상을 표현한 용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36페이지. 행정정보체계 발달 얘기했죠. EDPS, IPS는 보지 마시고 MIS, DSS, ES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EDPS는 운영계층이고 MIS는 중간관리층, DSS하고 ES는 최고관리층을 위한 행정정보체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형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뭐예요? MIS, 비정형적 의사결정. DSS, 인공지능 갖고 있는 컴퓨터. ES까지 얘기했어요. 자, 한 장을 넘겨보자. 자, 38페이지. 전자정부의 구축 방안에 보시면 그 7번에 EDI 전자문서 교환 얘기했죠? 종이 없이 컴퓨터 간에 포맷된 문서를 교환하는 체제라고 이 계산했어요. 했습니다. 자, 우측에 업무 처리 재설계를 얘기할 때는 점진적 변화야, 극적인 혁신이야. 극적 혁신. 이런 업무 처리 재설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세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 하단에 자동화, 통합화, 매개물 제거 세 가지 형태겠습니다. 속죄해서 가져갈 거야. 자, 넘겨서 40페이지. 자, 하단에 4번에 전자 거버넌스의 발달 단계 해서 3단계 형태가 쭉 나왔는데 여러분들 올해 서울시 올해 국가직 7급에서 이게 나왔던 것 같아. 3단계 전자정보와 전자자문 단계 그리고 전자결정 단계. 알았습니까? 이건 옆에 1.0, 2.0, 3.0하고도 관련된다 그랬죠. 옆에 이제 1.0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부 중심이고 2.0은 시민 중심이고 3.0은 뭐라 그랬어요? 개인 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단일 접속 창구를 얘기할 때는 1.0,
그 다음에 원스톱 샵 해가지고 중개기관 통해 접속 가능하다 2.0. 마이 거벌먼트는 3.0. 여러분들 양방향 정보 공개 확대 모바일 서비스 시작. 그럼 뭐예요? 2.0.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 실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 진후가 3.0 얘기했어요. 자, 그 대내적 가치는 능률성, 대외적 가치는 민주성 제고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대내적인 가치, 즉 후선 지원 업무를 위한 각종 방안들, 사무, 자동화, 전자문서, 유통체계, 정보 공동 활용, ERP 그런 거 얘기했죠. 자, 아까 여러분들 제가 재택근무라든가 유연근무를 합해서 쓰는 용어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스마트 워크, 스마트한 워크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것도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서 정보 자원 간의 연결 관계를 설계한 밑그림 그럼 뭐예요? 정보기술 아키텍처. 그럼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근거하여 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합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고 반면 5년짜리의 국가정보화 계획은 누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수립한다.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아까 제가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 참조 모형의 형태 대입이 성기업소 기억나? 데이터 참조, 성과, 기술, 업무, 서비스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 CRM은 없다 그랬죠. CRM은 뭐라 그랬어요?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 절차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인력을 정비하고 운영하는 정보라고 얘기해서 했죠. 그 좀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우측에 3.0의 주요 특징이 나왔는데 특히 여러분들 6번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정보의 구현이지 뭐 개인정보 유출 방지 그런 말은 안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대 핵심적 가치 무조건 암기상 얘기했죠. 소협 개방과 정보 공유하자 이렇게 말했죠. 자, 그 다음에 전자정부의 원칙을 얘기할 때 그 아까 제가 기술개발 운영 원칙 원칙은 2014년도에 폐지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44페이지 보편적 서비스와 제기성 아까 공평성, 형평성 제고 얘기해서 했어요. 공평성과 형평성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고 그걸 여러분들 유비코터스형 전자정부의 구현에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형화된 혹은 비정형화된 모든 정부의 집합을 뭐라 한다?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을 얘기해라. 그럼 뭐야? 다양성. 두 번째 속도. 세 번째 그렇죠. 크기 얘기했죠. 크기가 볼륨이에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진실성, 정확성 포함시켜서 4대 가치로. 아니면 여러분들 가변성을 포함시켜서 4대 가치로 파악하기도 한다. 45페이지 하단에 암묵지하고 형식지에 관한 내용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쉽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암묵지에서 암묵지 가는 거 뭐라 그래? 사회화. 외재와 내재와 연결화 개념 정해 두시고 옆 페이지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격은 협력보다는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자, 쌍가루 5번에 지식관리 시스템 자체를 잘 보면은 리엔지니어링과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리엔지니어링은. 보세요, 여러분들. R이 전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신공공관리론이지 지식정보나 지식관리 체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아니 적어라. 리엔지니어링 관계없다 적어라. 그것도 기출문제. 자, 그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해보자. 자, 50페이지 문제 1번을 보자. 자, 정보와 전자정보의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에 행정자치부 장관. 아까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얘기했어요. 했죠. 1번 맞죠? 아까 5년짜리 국가정보화 계획은 미창부 장관이야, 행정부 장관이야? 미창부 장관. 2번 잘못됐고. 제가 3.0은 무조건 열었죠. 소협 개방과 정보를 공유하다. 소협, 소통, 협력, 개방과 정보 공유. 됐습니까? 아까 스마트워크 기억나나? 거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 수행하는 유일한 근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편이죠. 자, 2번 3.0 묻는 거. 자, 올해 서울시 구급이야. 자, 1번, 2번, 3번, 4번 나왔는데 2번 보세요. 직접 방문은 아니죠.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이지 직접 방문은 1.0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잘못됐죠. 그죠?
1번은 거기 봐봐.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나왔고 3번에 양방향,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 나왔고 뭐 4번도 맞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3번에 인공지능 나왔어요. 그럼 아까 뭐가 떠올라? ES 몇 번? 3번이죠. 여러분들 SAS 시뮬레이션 뭐에 들어가? DSS지. 아까 제가 여러분들 SAS 시뮬레이션은 의사결정 지원 체제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것도 연결해서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4번 나온 거 보자.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에 전체주의, 전체주의 같은 말로 취급하면 됩니다. 나타날 수 있다. 1번 맞죠? 자, 거기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정보 독점에 의한 감시 체제가 강화되는 현상을 전체주의도 맞겠지만 아까 또 뭘 얘기했어요? 페노프티콘. 자, 크게 얘기해보자. 뭐라 했다? 뒤에 거만 5번 해봐. 페노프티콘 계속.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페노프티콘 잠깐만 해야 돼. 이건 여러분 눈으로 봐서는 안 돼. 5번 해봐. 또 페노프티콘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그게 뭔지 알았죠? 이제 외웠지? 그래서 한 번만 더. 외웠을 거예요. 자, 이제 내려가서 4번에 나온 거 보자. 2번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관리는 거기 배제성의 원리, 배제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야. 너는 안 돼. 그거 아니야. 그럼 2번은 맞아 틀려? 누구나 여러분들 정보 접근 용이하고 아까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누구나 뭡니까? 비용 지불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아까 보편적 서비스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럼 2번은 그럼 맞지 않고. 자 3번 5년 맞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누가 수립합니까? 미창부 장관입니다. 전자민주주의는 당연히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영위하게 한다. 그 표현 맞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정책 과정에서 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들 아까 행정정보화 현상이라고 이 계산했어요. 했잖아. 그래서 투명성만큼 위호도라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도 맞다고 봐야 합니다. 투명성은 떠올라? 떠오릅니까? 자 문제 5번 나온 거 보자. 자, 시민들의 가치관 변화가 행정조직 문화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자, 이번에 시민들의 프로슈머의 경향. 프로슈머는 두 개의 합성어야. 프로도스요. 그러니까 생산자하고 컨서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는 사이를 얘기해. 자, 여기 보자. 요전에 카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UCC 그거 알죠? UCC는 직접 여러분들 뭐 어떤 영화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작은 단막을 제작해서 올려 안 올려? 올리고 거기서 또 여러 개를 또 보기도 해야 하네. 그러면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소비자가 되기도 하네. 그런 게 바로 지금 이게 프로소머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 여러분들 시민들의 프로슈머의 경영화는 잘 보자. 관료주의 문화와 적절한 조화를 형성할 것이다. 관료주의 문화 자체를 여러분들 새로운 문화의 형태로 바꾸는 거지. 거기 하단 해설로 한 거 봐.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다.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소비자가 직접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가능성을 말한다. 시민들의 프로시버의 경우는 획일적인 행정, 개별성이나 창조 행동의 억제, 형식주의 등 권위적 관료적 행정 조직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시민 위주로 실천할 수 있는 개혁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한 조화란 말은 안 좋은 거예요. 관료주의 문화는 좋은 게 나쁜 거예요. 그 자체가 부정적 의미야. 그랑 적절한 조화를 하자.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오늘 4시부터 지금 집회가 시작되면 모르겠다. 강화문에 집회 지금 10만 명이 모였대. 10만 명. 그러니까 이제
5시에부터 뭐 공식적인 뭐 행사 일정 들어간다는 지금 뭐 막 비토나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창원도 나올 때 오늘 저녁 때 뭐 촛불 집회 한다는 얘기 있습니까? 어제 했어요. 그 뭐 지금 전국적으로 수원도 하고 다 해요 지금. 근데 이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가지 마. 미안하다. 가려면 가라. 알아서 하라. 근데 행사책 갖고 가서 하든지. 그러다 행사책 촛불로 태우면 안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하여간에 이제 뭐 이 지금 굉장히 사태가 심각한 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어저께에도 뭐 담화 내용 같은 경우에도 진짜 전혀 어떤 뭡니까 본인의 잘못 자체를 인정하는 게 전혀 없다고 또 일찍해 버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데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글쎄 누구랑 상의해서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내리기 전에 스스로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죠? 그걸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힘든가? 대통령 자리가 뭐가 좋다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죠? 뒤에 구린 게 많아서 그런가? 그치? 그냥 백담사 한번 갔다 오시 그래. 백담사. 전두환 전 대통령 백담사 갔다 왔잖아. 그럼 가서 좀 있다가 오면 좋잖아. 건강에도 좋고. 자, 5번 나온 거 보죠. 5번. 1번 잘못했고 2번, 3번, 4번, 5번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알았습니까? 자, 넘겨서 문제 6번. 자, 3.0 또 나왔어요. 2015년도 지방직 문제인데 협력, 소통,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칸막이에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 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이야 개인 중심이야. 개인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3번 잘못했고 거기는 4번에 그 모바일 스마트 기반의 제가 그래서 모바일은 2.0이 되기도 하고 3.0이 될 수 있다고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번은 그 편이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 관점이다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7번 나온 거 보자. 정보화의 특징이 아닌가? 자, 1번 피라미드 조직 구조에서 수평형 구조 맞죠? 관료가 정보를 독점하니까 오내명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관리의 독점 현상 전자, 전제주의, 전체주의 외에 하나만 더 얘기해봐. 전자 아까 얘기했던 거 페놉티콘 다시 한번 페놉티콘 잠깐만 이으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전자 페놉티콘. 그 3번과 4번은 다 맞는 편이고 자 문제 8번을 볼까. 전자정부로의 개혁이 가져오는 행정관리구조의 변화를 볼 수 없는가. 자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왔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등장했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정답 문제 3번으로 봐야 돼. 지금 4번은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 구조를 해야 합니다. 유기적 구조. 그러니까 기계적 구조에서부터 유기적 구조, 새로운 조직의 형태가 등장했다고 봐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아까 이음새 없는 조직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자동화, 통합화, 매개물 제거하는 거에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죠. 자, 9번에 전자 거버넌스의 발달 단계 이거 출제 아까 나왔다고 얘기했죠. 제일 먼저 뭐예요? 정부와 그 다음에 자문 그 다음에 결정 1번. 이거 아니오면 또 여러분들 틀려. 그죠? 외워야 합니다. 안기상입니다. 자 10번 전자정부법에 천명된 운영원칙. 거기 2009년도 문제거든요. 근데 그 2번에는 2014년도 때 폐지가 됐으니까 이때만 해도 이건 존재했던 거야.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가면 몇 번일까? 4번에 보안 준수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 그런 건 맞겠지만은 보안 준수한다 그런 건 없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거기 아예 2번에다가 2014년도 개정 때 폐지라고 써놔. 2014년 개정 때 폐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 이건. 그치 2번은. 그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맞았던 거고. 자, 그 다음 넘겨서 11번 문제를 좀 보자. 자, 이거 올해 국가직 구급 문제야. 정부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1번에 이 거버넌스는 모범적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기술, 통신기술의 잠재를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제지원을 수고한다.
이번에 웹 접근성이란 보자. 장애인 등 잘 보세요. 소외 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거. 이걸 웹 접근성이란다. 이 표현 맞아요. 이 개념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빅데이터의 3대 특징. 아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다양성 얘기했죠. 두 번째 뭘 얘기했어요? 속도 얘기했죠. 세 번째 볼륨, 크기 얘기했죠. 양, 크기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무조건 잘못됐지. 뭐 4번은 외울 건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외워? 지역 정보와 정책의 기본표 언제 외워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지. 외우지 마세요. 그 4번은 뭐 지역 정보와 기본 목표가 아닌 거 이게 안 나와. 나오면 그 아들 딸이 시험 문제 낸 거야. 그럼 최선실 딸이 대학 특례 입학한 거랑 똑같아. 예, 그 뭐 4번 읽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 넘어가서 12번 나온 거 보자.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기대 효용으로 거리가 뭔가. 1번 정보의 공개와 상호작용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 자, 문제가 기대 효용인데 이번에 직권적 결제라는 것은 좋은 게 나쁜 거야. 나쁜 거니까 몇 번이야? 2번 정답이지 여러분들. 이런 거는 문제 잘 보고 답하면 나오지. 자, 13번 3.0 또 나왔잖아. 3.0 엄청 나왔지 계속. 그치? 일본의 칸막이에서. 자, 아까 은점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 행정의 구현이야 개인정보 유출 방지야. 이거 기초문제라 했잖아 아까. 2번 아니지. 뭐 3번 4번 5번은 맞다고 봐야 되겠지. 자, 14번 나온 거 보자.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약속된 포맷을 사용하여 컴퓨터 간에 서로 거래한다. 뭘까? EDI죠. 전자문서 교환. EDI. 아까 여러분들 컴퓨터 간에 필요한 여러분 뭡니까 포맷된 여러분들 형식에 의하여 문서를 서로 교환한다. 이거 다 몽땅 다 EDI를 했잖아. 뭐 교환하고 하는 게 다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2번으로 봐야 되겠지. 자, 15번. 아,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게 나왔네.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어몽프레스 조직 인력을 정비하고 운영하는 전략을 나타내는 거. 아까 뭐라 했어요? CRM 2번이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아까 제가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억나? 참조 모형 5가지. 어떻게? 데이터 참조. 그 다음에 성과, 기술, 업무, 서비스. 좋습니다. 자, 7번 문제. 아니지, 7번이래. 16번. 유비쿼터스형 정자정보 보편적 서비스 기억나나? 기억나죠? 중단항공 서비스, 맞춤, 고객지향, 실시간, 형평성이 공평성 그랬죠? 몰라도 몇 번이야? 1방향은 아니죠, 여러분들. 양방향, 입체적 정보 제공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양방향이나 입체적 정보 제공. 자, 17번 문제 보자. 지식을 암묵지와 형식지로 구분하는 경우 암묵지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걸 이렇게 해놨어요. 업무 매뉴로 뭐야? 형식지. 조직의 경험? 암묵지. 숙련된 기능? 암묵지. 개인적 노하우? 암묵지. 미음벌은? 형식지. 비읍범도? 형식지. 그럼 몇 번이야? 2번이야? 자, 체킹해 두시고. 자, 18번. 이 문제 밑에 해설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안 좋다. 그치? 이렇게 해결하면 문제 밑에 해설 안 나오고 맨 밑에다가 해설만 빼는 게 나아. 지금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책을 만들 때 위에 문제 반은 문제, 밑에 반은 해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거든. 그러면 이제 위에 문제 풀 때 해설 안 보고 답시킨 가능하잖아. 그렇게 하니까 출판사에 있는 친구가 그 통화해 보니까 그 기술적으로 좀 힘든데요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힘들면 왜 출판사 일을 해?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그 레이아웃 잡는 걸 공통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다른 책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되겠고. 자, 18번 문제 나온 거 보자. 전자정부가 구현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만으로 구성된 것. 자, 기업권의 국민참여 증진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 니벌의 행정의 생산성 향상,
디귿의 대고객관계 인간화 추진. 자, 일단은 국민 참여 증진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행정의 이를 뭐 생산성 제고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 전자정부와 관련되지.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근데 디귿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없어. 그리고 컴퓨터 범죄가 발생해야 하네. 하기 때문에 디귿은 아니라고 본다고. 그거 좀 표현 좀 가져가야 돼. 리을버는 행정 서비스의 효과적 공급 및 민원인 비용 절감. 그건 맞죠? 아까 여러분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강화가 아니라 침해할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은도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을입니다. 다시 보세요. 기억분에. 국민참여 증진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생산성 향상 맞아요. 근데 인간화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컴퓨터 범죄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리을버는 맞고 미음벌의 개인정보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좀 정리해두자.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근데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 같지가 않아요. 어려운 문제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를 봐야 돼. 이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자. 이런 문제는 지문을 통째로 자꾸만 외워야 돼. 이걸 회피하면 안 돼. 내가 보자. 선생님 이런 얘기했죠. 문제가 이상한 문제일수록 정확하게 분석해서 가져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외워야 돼. 이거는 지문을 통째로 자꾸만 읽어봐야 돼. 그래서 다음번에 여기 보자. 아까 지식정보 사이에는 협력을 중시해. 경쟁을 더 중시해. 경쟁. 그것도 헷갈리잖아. 근데 그건 지문 통째로 외워야 돼.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여러분들 대고객관리의 인권화 촉진. 그것도 아니라 그랬잖아. 우리 여러분들 인권 침해가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얘기해서 지문 통째로 외워서 아니라고 해야지. 공부할 때는 지문 통째로 가져갈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다고. 그 다음 페이지 19번. 전자정보와 지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런 건 쉽죠. 아까 전자정보의 발달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개인 사유화야 조직의 공동재산화야. 공동재산화 1번 잘못했죠. 그 2번 학습조직 3번 직접 민주주의 가능성을 더욱더 여러분들 활성화시켜 안 시켜? 시키죠. 여기 보자. 현실 보자. 사이버 공간을 토대로 시민들의 의견 자체가 직접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현상을 적어보자. 심의 민주주의라 그래요. 뭐란다? 전자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시민의 의사 자체가 정부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현상과 관련된 민주주의를 뭐라 한다? 심의 민주주의. 그럼 시민주의를 얘기할 때는 이 공간을 토대로 많은 시민들이 토론을 해야 하네. 심의가 토론하는 게야. 그래서 토론을 토대로 합일된 의견 자체를 정부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그런 민주주의. 그걸 심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게야. 알았어요? 그럼 이런 전자정보는 심의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그럼 O가 돼, X가 돼? O가 돼야지. 그럼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가야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번 문제. 아까 여러분들 3단계 기억나죠? 이거 계속 문제 나오잖아. 전자정보와 자문 결정 단계. 4번 안 들어가죠. 됐습니까? 자, 21. 지식행정의 특징과 거리가 뭔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암묵지나 형식지를 잘 활용하고 결합하고 해서 여러분들 지식행정 구현에 이바지해야 되겠지. 축소는 무조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자, 지식관리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그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거리가 뭔가. 너무 쉬워요. 1, 2, 3, 4. 몇 번? 2번이죠. 수직적 조직 구조가 아니라 그랬죠. 학습 조직이라든가 유기적 구조가 필요하다 그랬지. 2번 잘못됐고. 3번. 지식관리 효과가 아닌 걸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뭐는 관계가 없다. 몇 번 여러분들? 4번. 이것도 외워야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자, 여러분들 고개 들어보세요. 자, 이제 교재 보지 말고 이제 자, 오늘 배운 거 종합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오늘은 선생님이 진도를 여기까지 뺏기만 안 나갈게. 근데 다음 주는 진도가 좀 빨라질 거야. 왜 그러냐? 이론이 갈수록 자꾸만 적어져.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이제 어렵다는 설명이 좀 약간 좀 끝난 거예요. 그건 아닌가? 그 하여간에 출제 순위 20순위까지는 좀 설명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하는 거는. 어? 자, 현재 보자. 교재 보지 말라 그랬어요. 자, 제가 거버넌스 이론 자체는 제가 80년대 신공공관리, 90년대 뉴 거버넌스 형태로 나눠서 얘기했어요. 자, 80년대 신공공관리론은 자 물어보자.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의 통합을 중시한다. X. 분리라 그랬죠? 자, 물어보자. 정부의 방향잡기 역할을 시장으로 분권화시킬 것을 강조한다. X. 방향잡기는 정부가 해야 되겠지. 뭐를 시장으로 넘겨? 집행 기능을 시장으로 넘기자. 자, 투입과 성과 산출 가운데 뭐를 중시해? 성과나 산출을 중시한다. 바꾸는 문제. 여러분들 규칙이나 절차를 중시해? 임무를 중시해? 임무. 예견적 정부야? 사후수습이야? 예견적 정부 형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기억하는지. 아까 여러분들 기업가적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5C 전략 얘기했어요. 자, 내가 한번 먼저 얘기할게. 코어, 컨스컨스, 커스터머, 컨트롤, 컬처. 자, 제일 먼저 뭐 얘기했어요? 코어, 두 번째. 컨스컨스, 세 번째. 커스터머, 네 번째. 컨트롤, 그 다음. 컬처. 다시 한번. 맨 위 뭐. 코어, 그 다음. 컨스컨스, 세 번째. 커스터머, 네 번째. 컨트롤, 마지막으로. 컬처. 외웠죠? 이것도 뭐에 들어가? 신공공관리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신공공관리는 고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중시한다. OX. 고, 민간으로 책임을 전가할 위험성이 있다. OO. 정부의 역할을 정책 집행 기능에 축소해야 한다. X죠. 결정 기능이지 집행 기능은 무조건 넘긴다고 얘기했잖아. 알았습니까? 그런 것 좀 가져가시고 형평성과 효율성 가운데 뭐를 경시해? 뭐를 경시해? 형평성. 자, 90년대의 신국정관리론. 우파적 자유주의야, 좌파적 공동체주의야. 정부와 다양한 비정부 조직 간의 서비스 연계망을 만들어서 신뢰와 협력 속에 공공재 공동 공급을 강조했다. 서비스 연계망 자체를 인지 공동체라 한다. OX. 망은 수평적인 연계망. 견고한 결합망. X. 정부 중심의 수평적인 연계망. X. 무조건 정부 중심. 그럼 무조건 X야. 중심이 없는 수평적인 망이야. 그것도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보자. 이때 정부 자체는 서비스 연계망에 있어서 적극적인 연합 정치의 참여자로 해석한다. OX. 오라 그랬잖아. 진보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원주의를 비판한다 그랬잖아. 기억나요? 그걸 행정의 재량성을 중시한다. 그래. 뭘 중시한다? 행정의 재량성 중시한다. 그 얘기했죠. 됐습니까? 자, 양자의 공통점 4가지 얘기해봐. 생각나는 데 얘기해봐. 괜찮아. 속으로. 자, 한번 생각해보자. 둘 다 방향 잡기. 됐습니까? 거대 정부의 문제점 극복. 맞습니까? 공사행정 1원론. 둘 다 투입 기능 비판. 좋습니다. 조직 내 조직 간의 관계. 그럼 조직 내는 뭐야? 신공공관리론. 조직 간의 관계. 신국정관리론. 잘하네. 자, 가이 피터스가 파악한 정부 모형 4가지 되겠어요. 시장, 참여정부, 연성적, 탈내부 규제. 우파적 신공공관리론 뭐야? 시장 모형. 좌파적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기존 조직의 문제점, 독점. 시장, 시독. 기억나? 계층제, 참여정부 모형. 구조개혁 방안, 평면조직. 참여정부. 분권화된 시장. 그냥 분권화로 나올 게 분권화. 시장이 돼야 되겠죠. TKN과 팀제. 참여정부 모형. 자, 여러분들 구조개혁 방안이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탈내부기 정부 모형. 잘하네 여러분들. 가상조직. 연성적 정부. 연성적 정부. 정책 결정 개혁 방안 실험. 연성적 정부. 좋습니다. 뭐 그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전자정보를 배운 거 어렵지 않잖아. 자, 정부의 독점 현상, 전자 전체주의 말고 하나만 더. 전자 뭐? 페놉티콘. 잘 안 되냐? 양놈들 말이 잘 안 되지? 페놉티콘. 한 30번 하는 것 같은데. 페놉티콘. 머릿속에 좀 입력해서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뭐라 그래? 마타이 효과. 마타이 효과. 그래서 선생님 생각이 안 나고 지금 선생님 얘기 생각나요.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저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2번, 3번 다 토론해드리야.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반만 따라가도 잘하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은 처음 나온 사람과 똑같이 하고 쪽팔린 거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지다냐.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자, 제가 전자정보의 발달 단계 기억나나? 기억나죠? 자, 전자정보야. 그 다음 뭐야? 전자자문 단계. 늘 여러분들, 난자, 정자. 돼서? 정자. 정자 결정. 됐어요? 정자 결정. 그럼 어떻게 돼? 정보와 자문, 결정 단계. 끝났네. 됐어요? 자, 3.0의 4대 핵심적 같이 얘기해봐. 그냥 그렇게 그러면 잘 안 이루잖아. 그래서 왜 소협, 개방과 정보 공유하자. 그럼 쉽게 보자. 소협, 무협 좀 소협이 나와. 소협. 개방과 개방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거지 저기 있어 이 깡패 애들 깍두기들이 있다고. 정보를 공유하자. 정보 공유, 개방 그리고 소협, 소통 협력. 됐어요? 개인정보 중심은 뭐야? 3.0 정부 중심, 1.0 시민 중심 2.0 얘기했어요. 그 내용도 자꾸만 가져가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 중단 없는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를 강조했다. 그 다음에 형평성이나 공평성 강조했다. 누구나 여러분들 어디서라도 어떠한 기계 장치라도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형태를 유비쿼터스형 정부라고 그러고 이걸 일명 보편적 서비스로 한다. OX. 그것도 가지고 가야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프로스모 현상은 관료주의와의 문화와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진다. OX. X라 그랬죠. 관료주의를 다 바른 거지 조화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건 제가 지문 통째로 외우라고 얘기 잘했어요. 했죠. 자, 이게 보자. 전자정보화 시대에서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인간화 현상을 촉진시킨다. OX. X라 그랬죠.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 계산했어요. 했죠.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 X죠.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지. 알았냐?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얘기해보자. 오늘 배운 거 약속할게.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바로 가지 말고 여기 앉아서 10분만 봐. 그리고 집에 가서 보면은 더 쉬워. 끝난 다음에 막 집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는 것보다도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만 그냥 읽어보라고. 그럼 내가 볼 땐 좀 더 남기가 쉬울걸? 자, 보자. 선생님이 지금 10분 정리했거든? 그럼 내가 10분 정리하니까 효과가 커 안 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매번 오늘은 약간 시간적 연식에 내가 10분 정리해 준 거야. 그 정리를 못할 경우에는 앉아서 10분 정도 정리하고 집에 가면은 오히려 효과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시간이 여러분들 없는 건 아니야. 내년도 여러분들 한 6월달, 5월달 따지면 그래 7, 8개월 남았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남은 기간 늘 국가직 대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지방직 대비야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한 승산이 있는 게임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마치자.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